네, 저번 영상에서 클론 코딩 블로그 이딴 거 하지 말고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지인들이 영상을 보고 좋긴 한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내는 걸 잘 모르겠다, 예시를 들어달라 하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놓고 그냥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10개 그냥 던져드릴 거예요. 이러면 또 성질 급한 분들은 바로 그냥 가가지고 보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원리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뭐 10개를 드려도 먼저 보신 분들이 그냥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가부터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려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게요. 줄여서 웹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웹앱, 인터넷을 쓸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나무위키, 커뮤니티, 검색, 쇼핑, 넷플릭스, 유튜브, 뭐 데이팅, 노래 듣기, 뭐 게임까지 되게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을 씁니다. 뭐 소통, 구매, 정보, 편의성, 오락, 재미, 뭐 성적인 그러한 여러 욕구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욕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가치를 즐기기 위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 이런 데서 막 시간을 죽치는 것도 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컨텐츠.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뭐 당연히 만듦으로써 배워가는 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도 회원이 없어요. 회원이 없으니까 컨텐츠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볼 게 없는 거죠.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엄청난 개발팀들이 모여가지고 제2의 유튜브라 해가지고 뭐 이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망할 겁니다. 왜냐? 컨텐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유튜브 가서 올리지 우리가 만든 이튜브에서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론은 컨텐츠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단기간에 모으는 건 어렵다. 사람들을 모으긴 어려우니까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컨텐츠를 채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오픈 API, 2번이 크롤링, 3번이 큐레이션입니다. 1번인 오픈 API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거대 플랫폼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자사의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러한 장치들이 오픈 API였죠. 두 번째는 크롤링입니다. 크롤링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크롤링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TML 태그만 약간 볼 줄 알면은 이 크롤링 하는 거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파이썬의 뭐 뷰티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깃허브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만 해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코드를 쓰면은 바로 구글이나 모핑 여러 플랫폼에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도메인이 있는데 컨텐츠가 없다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 방금 말씀드린 1번 오픈 API랑 2번 크롤링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단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3번인 큐레이션은 그냥 내가 직접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요새 인터넷을 보면은 데이터는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그 데이터들 중에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서 데이터를 내가 선별해서 그냥 콘텐츠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1, 2, 3번을 조합해서 콘텐츠를 모으고 나만의 웹앱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쓰려는 웹앱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윤리적인 면은 제외하고 일단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같이 화면 보면서 보시죠. 세계에는 커뮤니티에 유머글이 매일매일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 곳에서만 유머를 보지 않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옮겨다니면서 그걸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5곳에서 10곳 골라서 크롤링으로 뭐 베스트 유머를 긁어오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유머 사이트라고 단순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일단 순위권에 나오네요. 이러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면서 그냥 베스트 게시물들을 긁어 와서 보여줘도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다가 SEO 작업까지 해주면은 수요가 꽤나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내 위주로만 하는 거는 사실 되게 흔하죠. 여기다가 외국 사이트를 섞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 유머 사이트라고 하면은 뭐 레딧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이 안 돼 있으면 한국인들한테 수요는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큐레이션해서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레딧도 워낙 커가지고 여기도 API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API들이 있는데 베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 API를 써서 베스트 게시물들을 가져와서 번역하고 크롤링까지 해서 보내준다면은 유니크한 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튜브에도 웃긴 영상이 많고 웃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런 영상 보면은
댓글이 되게 많아요. 500개짜리도 있고 200개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요새는 보면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내려봐요. 댓글들을 모아서 보는데 정작 우리가 이 댓글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댓글들을 모아서 계속 볼 수 있는 어떠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댓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 좋아요 개수로 필터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영상, 재생 목록 혹은 채널 등에서 좋아요가 많은 댓글들만 바로 추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5분 순삭 채널에서 좋아요가 많은 댓글들 자체를 막 모아서 보고 싶다면 바로 그런 댓글들을 추출해주는 거죠.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아이디어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도 그날의 인기 있는 영상들이 뜨죠. 이런 영상들은 또 카테고리별로 막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이러한 영상들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오늘의 추천 채널 이렇게 입맛에 맞게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 또한 매일매일 생깁니다. 지금 이게 네이버 뉴스 예시인데, 네이버 뉴스도 요 신문사 구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문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언론사를 골라서 구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언론사 내에서도 데이터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보기 싫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자신문이 있으면은 IT 쪽만 딱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의미 없는 뉴스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신문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크롤링해서 유저한테 보여주는 맞춤형 뉴스 웹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매주마다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맞춤형 뉴스레터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서비스 위주다 보니까 뭐 광고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순전히 내가 원하는 신문사에서 그냥 원하는 글만 딱딱 보게 하는 간단한 기능 정도는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인스타그램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얻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는 면에서는 좋은데 인스타그램은 근데 좀 뭔가 배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지만 검색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내에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면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데이터를 뭐 API를 써가지고 내 블로그나 이런 곳에 넣을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O 임베드라는 건 하나의 API인데요.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릴스 이런 것들을 이런 임베드된 형태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예시처럼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내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피드를 가져올 수 있는 식으로 API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카카오톡을 봅시다. 카카오톡 소셜 API를 보면은 친구 목록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친구들을 우리 카카오톡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API를 쓰면은 내가 내 친구들을 API를 통해서 받아와서 새롭게 가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카카오톡 친구의 인스타그램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메시지 API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이 없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만 보내거나 혹은 뭐 공유 기능을 통해서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메시지 템플릿을 통해서 형식에 맞게 API를 보내면 메시지가 간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예시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기본 템플릿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이 토큰을 받은 다음에 오브젝트를 전송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피드 형태를 보내는 거라 치면은 기본은 데이터가 가고요. 제 카톡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으면 되게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할 테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단한 카드를 보내는 형식의 서비스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도 API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이버 로그인이랑 팝하고는 워낙 직관적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서비스 API를 가보겠습니다. 서비스 API에서도 뭐 데이터 랩, 검색,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데이터 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이터 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 검색어의 트렌드나 쇼핑 관련돼서 쇼핑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쇼핑 인사이트 API가 있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키워드별, 뭐 트렌드, 성별, 연령별 이런 걸 조회가 가능해요. 특정 키워드에서의 트렌드라든지 성별로 어떻게 이런 키워드들이 다른지, 혹은 연령별대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API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뭐 오늘의 핫 트렌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통합 검색어도 비슷합니다. 날짜별로 키워드를 묶은 다음에 이 날짜에서는 어떤 게 키워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10개를 채웠습니다. 아이디어 추출 과정을 정리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컨텐츠를 정하고 이거를 모은 다음에 새롭게 보여주자. 이런 간단한 원리로 아이디어 10개를 내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유머 사이트의 베스트 게시물 모아서 보여주기. 두 번째, 해외 사이트의 유머도 모아서 번역한 다음 보여주기. 세 번째, 유튜브 베스트 댓글 모아서 보여주기. 네 번째, 신문사의 종류와 신문사의 데이터를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맞춤형으로 보여주기. 다섯 번째,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다른 블로그나 웹앱에서 관리랑 저장이 쉽게끔 만들어주기. 여섯 번째, 카톡 친구들의 정보를 모아서 그 친구들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일곱 번째, 공유하기가 없어도 웹상의 정보를 바로 나나 내 친구들한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여덟 번째, 자영업하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피드 보내기 서비스. 아홉 번째, 네이버 오늘의 쇼핑 트렌드. 열 번째, 네이버 오늘의 검색 트렌드. 제가 이 아이디어들을 확실한 절차를 검증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해당 API에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도 막상 내가 그걸 써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크롤링을 한다고 해도 크롤링 하려는 대상의 사이트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크롤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물론 크롤링도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려는 건 아니니까. 설령 이렇게 만들어도 사용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니크한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코드로 구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프로젝트까지 완성을 해봅시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남보다 몇 배는 앞서가시는 거예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 덤이고요. 오늘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개발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구독자가 적을 때 한 분 한 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서 정보 받아가시는 건 덤이고요. 감사합니다.